조선노동당 창건 75돌 명절과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영웅신화 창조의 주인공으로 억세게 키워주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백두대지의 험한 기옥들을 넘고 넘으시오 이 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또 우리 조국의 만년 재부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창건 70돌까지 이 공사를 기어이 완공해서 우리 당의 70년의 역사는 총련 중시의 역사, 또 청년 강국을 일도 세운 역사라는 것을 온상이 힘있게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저 경리하는 원수님의 이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은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둔다는 이 절대불변의 의지를 안고 불과 1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호 2호 발전소 건설을 완공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9월 13일 완공을 앞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 청춘들의 애국 충정과 창조적 열정에 빛나는 결실인 창조물들을 보시며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청년들 모두가 영웅이라고 하시며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라고 명명해 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날 높이 솟은 백두산 영웅청년 1호 발전소 원재를 여러 곳에서 보아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옹이하여 송세 방패를 이룬 우리 청년 대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 정신에 쌓아올린 원재에게 그 높이를 결코 그 어떤 축종단으로도 잴 수 없다고, 백두산 영웅청년 1호 발전소 원재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 강국의 높이라고 거듭거듭 지하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원수님께서 원재 위에 오르시어 울푸신 시가 청년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고 있습니다. 백두의 칼바람 속에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영웅 청년의 대부대를 안아 키우신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명절과 당제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맹장부대의 기상을 영영히 과시하며 감 높은 용의를 더욱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하고 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이 각지 피해복구장들의 현실은 이 용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천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뭉친 힘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이 작업에 진입한 지 24시간 만에 맡은 산림집 기초 파기와 충진을 단숨에 결석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이 새로운 영웅신화, 기속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또다시 모시었던 은파군 대청리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리재성 소속부대 군인들이 산림집 건설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사장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건설한 이제 산림집도 다 보시면서 블록군 한 장 쌓아도 일심단군이 손피가 되어야 될 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신 문제가 무엇인가? 이 공사장에서 공사 속도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되고 이 과정이 다 당과 대중의 일심단 과정이 되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건설장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한창 여기서 선농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전투원들의 모습과 함께 또 선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건설장 전역이 떠들썩하게 또 군대 맛이 나게 화선식 선동사업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복구 건설에 동원된 모든 군인들을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리전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 사업을 격식과 투리 없이 전투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이 말씀을 심장 깊이 새겨 안고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리전의 제일 기수 덜격대답게 군인 대중을 전투 승리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신 서식에 무한히 거무된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12일 일제히 산림집 기초공사에 진입해서 24시간 만에 기초 굴착과 기초 충진 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결속했습니다. 우리는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기초가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의 깊이와 두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시공들과 감독들이 역할을 책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 30분이면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세로 벽제 축제 전투에 진입해서 막 닦고 내려갑니다. 사단 지휘부에서는 작전 지휘를 면밀하게 짜어들고 화선식 선전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중대별, 서대별, 분대별 사유지 경쟁의 불길 속에 다음 단계 작업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군 피해복구 건설 현장에서 조선인민군 김영호 소속부대의 장병들이 사회주의 경쟁의 열풍 속에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결속한 기세로 마감공사도 입체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단위들이 뒤진 단위들을 도와주고 또 뒤진 단위가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장 작업 외에 외부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찾기와 중량급 화물차들을 대대적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주변에서 나오는 박토 처리 이 사업을 주야 전투로 벌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피해복구 건설 현장에서 조선인민군 백기철 소속부대 군인들이 산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비록 피해복구 현장은 서로 달라도 이번에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은파군 대총리를 현지도하시면서 주신 가업은 우리들에게 주신 전투명령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산림집 건설을 위한 착공의 초삽을 뜬 때로부터 이제는 보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보다시피 골조공사를 끝내고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아찍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면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기아 생산을 전부 결속하게 됩니다. 한편 철원군 백로산리 산림집 건설장에서는 사회안전성 요단의 군인들이 각도 안전국 대대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산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자강도와 함경북도 대대들에서는 분기연선 마을인 백로산리를 하루빨리 사유지 선종으로 꾸려갈 불타는 일념 안고 산림집 내부 미장과 지붕공사 일정 수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군 피해복구 현장에서 원산지구 건설 중앙연합지휘부 황해북도 요단과 자강도 요단의 지휘관 덜격대원들이 신계리 산림집 건설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곳 요단들에서는 화선식 경제선동과 직관선전으로 덜격대원들의 요리를 한껏 고조시키고 공사 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 들어서 덜격대원들의 높아진 요리가 그대로 공사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강군 신내리 제2작업반의 산림집 건설을 맡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대상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현재 도착한 지는 이제 10여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이제 태풍 9호와 태풍 10호 영향으로 우리 공사 일정에서는 이제 3, 4일이라는 기준한 시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분께서 큰 물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수도의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이 소환을 받아 안고 모든 당원 동지들부터가 이제 흥분된 격동에 가서 하루빨리 원수님의 심려를 도려드리고 인민의 기쁜 행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선 공복들을 받아들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천리와 전투를 벌여서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들을 다 되찾고 이제는 공사수급으로 이제 제일 앞선 단에 소개됐습니다. 장풍군 석둔리 피해지역 산림집 건설장에서 황주 긴등물길공사 평양시 요단 전투원들이 딥초전의 방법으로 산림집 건설을 더욱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수도의 당원, 수도 평양의 굴러자라는 궁지와 책임감. 그래서 여기 황해북도 피해지역 산림집 건설에서도
기속 창조의 선구자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단 전투원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벽체 내외부 미장과 울타리 기초공사가 완전히 결속되는데 이미 울타리 쌓기에 필요한 블록코드는 다 찍어놓은 상태이고 또 마감 건재들도 하나하나 확보해서 공사기를 유용히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린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이곳 청년 분조원들과 함께 태풍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운파군 대청리 일대를 또다시 현지도하시면서 침순원들에서 넘뼈들의 생육 상태가 시원치 않은 데 대해 원내 심려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추기고 과무격리하는 것도 우리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하신 경리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 안고 여기 농장에 달려나와서 청년분조들과 함께 같이 일도 하고 땀도 흘리면서 태풍 피해를 가시게 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당원 사단의 당원 동지들과 한전호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도 여기 농장에 달려나와 피해 복구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는 최전선에서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부터가 앞장에 서고 온 나라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을 피해 복구 전투회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 사업을 더욱 짜고들려고 합니다. 전당 전국 전밀이 뚫쳐나 쿤물 피해 복구 전선을 힘있게 지원할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허설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 쿤물 피해 복구용 철강제 생산을 위한 파초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운파군 대청리를 또다시 현지도하신 소식은 우리 언도를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기간 많은 파초를 모아서 지강소들이 보내주었지만 오늘 또다시 지금들은 물론 독기강들까지 다 뚫쳐나서 피해 복구용 강제 생산 필요한 수백 톤의 파초를 모아서 지강소에 또다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자강도 인민들이 군중적 운동으로 수집한 파초를 실은 화물 자동차들이 강계시를 출발해서 제강소들에 집중 수송됐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예견되는 태풍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연이어 3차례나 받아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의 영향을 또다시 받겠는가,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의 영향을 더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근거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기본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고기 올해 이제 내년이 없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제 고추 북상했는데 이 북서태평양 하열대기압이 현재는 이제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에 있습니다. 흔히 지금 사람들이 다 느끼다시피 최근 날씨가 얼마나 좀 선선합니까? 이렇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열대기압은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태풍이 이동이 온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가 아니라 이제 일본 열도나 이제 조선동의 먼 바다로 이동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이제 태풍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9월 18일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준 태풍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더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세계 21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890만 명 이상, 사망자 수는 무려 92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수십만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나고 그 고통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유행 전염병은 처음엔 좀 억제당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방역 태세를 유지하지 못할 형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계의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처음 도래했을 때 전문가들은 지난 시기에 사스 비루스를 대했던 관점과 방식으로 이 비루스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인류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루스였습니다. 사스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7월 말에 기본적으로 결석됐습니다. 9개월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사스 비루스는 8,090여 명의 감염자와 770여 명의 사망자를 산생시켰으며 파급된 나라와 지역은 3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는 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9달 동안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 수는 2,890여만 명으로서 사스의 3,000배 이상, 사망자 수는 사스의 1,000배를 넘어선 9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기에 사스 비루스와 대비해본 코비드-19의 현실태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2003년의 사스는 그 규모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대비조차 되지 않으며 인류에게 비루스성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울린 경종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이 악성 전염병으로 하여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따르는 치료 대책은 의학계에서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여 거의 9달이라는 시일이 흘렀으나 세계의학계는 아직도 이 비루스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전모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발생과 폭발적인 감염, 일시적인 감염자 감소, 집단 감염과 2차 파동, 이러한 악순환이 바로 세계가 처한 전염병의 현 상황입니다. 인디아의 신뢰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도 방역 형세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방심하던 인디아에서 6월부터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연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디아의 연구사들이 동부 오리사주에서 1,530여 개의 검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2개의 변이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구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전문가들은 변이된 비루스가 예측할 수 없는 감염 경로를 통해 전파되면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는 지난 시기와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도 끼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본은 매 각자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놓고 봐도 지금 이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는 변이된 악성 비루스며 초기에 발생했던 비루스보다 그 전파 속도가 1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세계의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 변이된 비루스들은 지금 대다수가 인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20대, 30대의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老年기 사람들 속에서 사망자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뒤집어 엎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의학 역사상 전례 없이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20대, 30대, 40대 사람들이 비루스 전파를 급격히 몰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루스에 감염돼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루스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어린이들이 감염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앓거나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비루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루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은 교육 체계 안에 비루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늙은이든 어린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접촉 제한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가을철 혹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있을 수 있는 전염병의 2차 파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프랑스를 비롯하여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 가을철에 들어와 전염병 재확산 추이가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세가 2차 파동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몰아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나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인 악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계절의 변화에 대처한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감염자 수는 주마다, 달마다, 또 지역마다 계속 예측할 수 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이 비루스를 없애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비루스 전파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아직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루스 감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초기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의 첫 번째 사항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 왔지만 사람들은 이 초보적인 방역 조치를 소홀히 대하고 무시함으로써 공기를 통한 악성 비루스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 집단이 연이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악성 비루스가 미세한 공기조를 통하여 전파되며 그 전파 거리는 경우에 따라 5m 이상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중 집합 장소나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기만 해도 악성 비루스의 침입을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그닥 중시되지 않았던 마스크 착용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 조치로 의무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한 여론전도 다양한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때 대한 조치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비루스를 막는 데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의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우린 서로 안심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루스가 도시와 지역의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은 그 발병으로부터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인류에게 파괴적인 대재앙과 함께 심각한 교훈도 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악성 전염병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을 잃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서야 대재앙을 초래한 근원과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강력하고 물샐 틈 없는 작전으로 비상방역 사업을 힘있게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전파로 초래된 후과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실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분발하고 비상방역 균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소한 비정상적인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심화되는 데 맞게 의료 일꾼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더욱 각성 분발하여 주민들에 대한 건병검진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위생선전 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에 동원된 모든 성원들이 큰 물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빨리 가시는 것과 함께 비상방역기관에서 내려보내는 지시와 포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여 완벽한 방역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시열 위생물관 사업을 악성 비루스 감염 쪽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틀어지고 전반적인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성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동과 사고의 일치성을 보장하면서 완벽한 방역 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에서 주되는 적은 안일 해이성과 완만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비상방역전을 더욱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중부 이북 지역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과 백두산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소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려서 북부 내륙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9월 14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20일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시, 량강도 북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이 소이안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바다에서 높은 물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이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고 먼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오후부터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이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선동의 모든 바다에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